오늘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30개의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화제의 종목들 중에서 내일장 흐름까지 주목해보면 좋을 혹은 주의해야 할 종목들 찾아보겠습니다. 베스트 30 시간입니다. 자, 이 코스피에서는 어제 매도세를 보였던 기관이 오늘 하루 만에 다시 순매수세로 돌아왔습니다. 외인은 업종에 따라 선별적인 대응을 보였는데 또 이슈에 따라 급등락이 확실히 갈리는 시장이었죠. 오늘 흐름은 이 두 분과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위인베스트 김진만 대표, 오로라 투자자문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오시는 길은 불편하진 않으셨어요? 많이 미끄럽습니다. 아, 무사히 오셔서 다행입니다. 네. 자, 저희 베스트 30는요, 외인과 기관 매수 상위, 여기에 상승률과 하락률, 그리고 검색 상위까지 총 5가지 기준을 토대로 먼저 30개의 종목을 추려냈고요. 이 안에서 두 분이 각각 3종목씩 선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베스트 30 먼저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베스트 30가 등장했습니다. 우선 통신 3사가 나란히 모두 수급 강자로 좀 등장을 했고요. 또한 최근에 주가 훈풍인 카카오와 카카오뱅크에도 양 매수가 유입됐습니다. 한편 SY스틸텍이 외인 매수에 힘입어서 신고가를 돌파했고요. 오늘 AI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도 강했습니다. 상승률 상위에는 폴라리스 AI, 차이 커뮤니케이션의 이스트 소프트까지 급등세를 기록하면서 등장했습니다. 자, 이렇게 베스트 30를 잠시 훑어봤는데 이 중에 혹은 이 외에도 두 분은 어디에 주목을 해주셨을지 먼저 김진만 대표님의 이야기 들어볼게요. 오늘 첫 번째 종목 어떤 거 살펴볼까요? 네, 통신주 빼고서 오늘 시장을 대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SK텔레콤 네.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까 하는데 네. 정말로 이제 6만 원대 돌파하기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2021년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6만 원대를 돌파를 했고요. 일단 통신주들이 벨기업에 대한 기대감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좀 이제 배당에 대해서 조금 더 베네핏을 많이 얻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분리과세가 되면은 지금 이제 한국 시장 자체가 워낙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득을 얻기 힘든 구조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요즘 이제 ISA나 여러 가지 IIP 등 좀 절세 혜택을 많이 누려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배당의 목적으로도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워낙 이 전통의 배당주로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배당이 분리과세가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시장에서 많은 이득을 볼 수 있고 이제 개인들의 수급뿐만 아니라 기관 쪽의 수급까지 같이 동반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이제 지분율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과는 좀 차이가 있어서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지분율의 제한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엄청나게 더 거대하기에는 좀 제한이 되지만 기관 쪽 수급을 통해서 아무래도 이제 고점을 돌파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요. 또 하나 이슈를 따지고 보면 이제 오늘 전반적으로 통신주 자체가 괜찮았던 이유가 단통법 폐지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올해 단통법이 폐지가 되면은 그래도 이제 휴대폰 보시면 올해 이제 최근에는 3년 이상 쓰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갤럭시 20 이후에는 핸드폰이 다 고만고만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교체를 미루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워낙 이제 비싸기도 합니다. 네. 요금제도 비싸고 기기도 비싼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단통법 폐지로 인해서 조금 더 싸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기기 교체 수요가 조금 더 증가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5G 통신 이제 요금제가 조금 비싸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 통신망을 많이 깔아놓은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더 영업이익률이 개선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G 같은 경우에는 이미 통신망이 사실 많이 깔리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투자는 집행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투자나 광고비가 들진 않지만 그래도 새로 신규 5G 가입자가 늘어나게 되면 조금 더 이제 영업이익률이 높아갈 수 있을 만한 구도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만 일단 가격 자체가 좀 비쌉니다. 신규 매수하기는 그렇게 매력적인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5만 원 중반대까지 조금 이제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이전에 금융주들 매매했던 것처럼 보시게 되면 한 2, 3일 정도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면 그래서 5에서 10% 가져가기엔 조금 좋은 상황이나 신규 매수를 덜컥하고 사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조금 부담 가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보유자의 영역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유자분들 한 6만 5천 원 이상까지는 지켜보셔도 될 것 같다. 다만 신규 매수를 하려면 2, 3일 정도 조정이 나올 때 그때 한번 공략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진만 대표님과 첫 번째 종목으로 SK텔레콤 만나봤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고 수급도 강하고 오늘 시장의 주인공 중 하나였는데요. 신규 매수는
2, 3일 정도 네, 2, 3일 정도 조정이 조정이 나올 나오면, 때 네. 그리고 기보 유자는 65,000원 선까지는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창희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네이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네이버가 한 3.7%, 장중에 4% 정도 상승을 하면서 네.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네이버 주가가 강한 것 중에 하나가 3분기가 상당히 실적이 좋았습니다. 사실은 매 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그런데 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의 주가가 그때만 반짝 오르고 그 다음에 약세를 띄었던 부분들이 AI 관련된 성장 모멘텀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약간 주가 상승에 좀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본다라면 오늘도 그랬습니다만은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작은 기업들, 뭐 엠노도 6% 올라왔었고, 뭐 이스트 소프트도 거의 상한가 언저리까지 올라왔었던 걸 기억을 하고 있고요. 폴라리스 AI라든지, 뭐 더존비즈 원, 뭐 이런 기업들이 저점 대비해서 어떤 기업은 100% 이상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이버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최근에 AI 소프트웨어가 움직이는 거, 미국에서 이제 팔란티어가 상당히 좋았었고, 스노우플레이크가 좋았었고, 이런 기업들이 약간 대규모 L&M보다는 특정 기업이라든지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특화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성장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같이 좀 반영되는 게 좀 있고요. 또 최근에 나온 거 보면 네이버 쇼핑, 이번에도 이제 실적이 3분기 실적 좋게 나온 것도 이커머스 부분이 네. 계속 좋게 나왔고 또 광고 쪽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실적을 높였는데 네이버가 이제 네이버 쇼핑이 있죠. 이커머스 사업 부분. 근데 이게 이제 멤버십 플러스를 가입을 하게 되면 이제 넷플릭스 광고 버전을 공짜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는 넷플릭스 광고 버전을 신청하시는 분들 그냥 네이버 멤버십 플러스까지 같이 하세요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그런 그런 소비층을 더 흡수한다는 부분들은 또 쇼핑 시장이 좀 이쪽에 이커머스 시장을 장악할 수가 있는 거고 내년에 약간 관련된 어플을 좀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좀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주주 환원 최근에 보면은 뭐 삼성전자 10조 자사주 매입 LG그룹도 한 5천억 정도 자사주 매입 뭐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들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면 뭐 실적은 나쁘지 않은데 주가가 형편없는 기업들이거든요. 네이버도 마찬가지죠. 실적은 나쁘지 않은데 주가가 형편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자사주를 매입을 하겠다, 배당을 더 높이겠다 이런 얘기들을 해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배당도 꽤 높아진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뭐 연말 내년 초죠. 이제 내년에 대한 어떤 배당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면서 최근에 보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어마어마한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었고 주가도 거기에 좀 화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유창희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으로 네이버 만나봤습니다. 약간 시장 환경이 네이버가 잘할 수 있는 걸 계속해서 더 잘할 수 있는 네. 그런 환경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외인의 러브콜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짚어주셨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대응 전략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김진만 대표님의 SK텔레콤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날이 추울 때는 따뜻한 배당주로 가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렇게 해서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의 수익을 따뜻하게 해줄 이 배당주 SK텔레콤 주목해 볼게요. 유창희 본부장님의 네이버 한마디도 들어보겠습니다. 오징어 게임 2의 효과를 네이버와 같이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 오징어 게임 2의 효과까지 같이 이렇게 노려보겠습니다. 12월 26일 공개죠. 네, 이 점도 함께 기대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베스트 30 2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김진만 대표님 어떤 종목일까요? 네, 현대차증권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네. 매주 하나씩 이렇게 말썽꾸러기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현대차증권은 시가총액 자체가 지금 2,800억대 형성이 되어 있는데 2,000억의 유상증자를 해서 사실 이게 비율상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시총이 2,800억인데 2,000억에 달하는 주주 배정 유상증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가 굉장히 의문이 일단은 집행을 했습니다. 근데 세부 내용을 뜯어보게 되면은 성장성,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한다 하는데 일단은 이제 현대차증권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2014년부터 지금 현재 2024년까지 네. 가격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무슨 성장성을 보여주려고 이제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했는지 굉장히 의문인데 그러게요. 일단은 이제 메이저 증권사도 아니고 영업을 엄청나게 이제 공격적으로 하는 증권사도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조금 AI 관련된 이야기도 붙이기에 조금 민망한 그런 이제 회사인데 일단은 이제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을 함으로써 조금 이제 안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외국인들이 소외를 하고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박차를 가하는 그런 유상증자 행위가 좀 이제 공시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이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제 금양이나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스페타시스 등 여러 가지 상법 개정 이전에 어느 정도 이제 유상증자를 할 기업들은 빠르게 집행이 될 거다. 근데 이제 현대차증권 유보율도 그렇게 높고 돈도 잘 버는 기업인데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외국인들이 당연히 한국 시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현대차가 1조 원의 자사주 매입을 공시를 했음에도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현대차증권의 최대 주주입니다. 근데 결국에 여기 참여를 하게 되면 또 쓸데없는 현금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현대차 자체는 뭐 이제 주주 관련된 여러 가지 베네핏을 많이 주고 있는 공시를 많이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는 조금 이제 불완전한 행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리 현대증권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일단은 보시죠. 제가 이제 참고를 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의 유보율이나 부채 비율을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년 3월에 이제 또 한 번 정도 상장 폐지 시즌이 도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전에 유상증자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집행될 수 있을 만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라고 하고 이런 행위가 빨리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베스트 30 오늘 김진만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으로 현대차 증권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하락률 상위로 등장을 했는데 유상증자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정말 이런 투자자들이 의아해하는 내용은 좀 덜 나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오늘 이슈였습니다. 이 내용 앞으로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유창희 본부장님 두 번째 종목 만나보기에 앞서서 잠시 조금 전에 나온 미국 지표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3분기 근원 PC 가격 지수가 나왔는데요. 이 내용 먼저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3분기 근원 PC 가격 지수가 2.1%, 전분기 대비 2.1%로 잠정치가 나왔습니다. 시장의 예상보다는 10베이시스 포인트를 하회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여기에 3분기 실질 개인 소비 지출도 전분기 비 3.5%, 역시 시장의 예상을 소폭 하회하는 그런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미국 증시 개장 전에 이 내용들이 어떤 흐름을 가져올지 한번 주목을 해보시고요. 여기에 지금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나와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21만 6천 건을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 나온 데이터 21만 3천 명을 기록하면서 역시 시장의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들 오늘 투자 시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PC 지수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확인을 했고요. 유창희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뭐 저도 아까 SK텔레콤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KT를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네. 통신주들이 이제 은근히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은 뭐 SK텔레콤하고 KT는 올해 계속 주가 흐름이 좋았었습니다. 뭐 KT 한 3만 5천 원 하던 주가가 4만 5천 원까지 올라왔었고 SK텔레콤도 5만 원 초반 정도 보여주다가 한 6만 원대까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안 움직이던 LG U+도 최근 한 일주일 정도 흐름을 보면 저점 대비해서 한 20% 정도 올라왔죠.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상승률은 연간 상승률은 거의 20%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최근에 다시 또 이제 이들 종목이 좀 주목을 받는 것은 결국 그거 같아요. 최근에 이제 지난 11월 5일 미국 대선 이후에 시장이 좀 달라지는 것은 트럼프 수혜주는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고 트럼프 피해주들은 주가가 약세를 띄었었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도저도 아닌 섹터가 있죠. 뭐 금융주들, 통신주, 뭐 일부 유틸리티, 뭐 AI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이들 기업들이 그래도 시장 대비 수익률을 좋고 좀 선방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핀다고 하더라도 영향을 거의 안 받는다는 것이죠. 뭐 은행주들 뭐 트럼프가 갑자기 우리나라 은행들한테 그 뉴욕 사람들 대상으로 대출해 주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통신사를 사용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SK텔레콤이나 KT가 미국에 진출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약간 정책적인 리스크가 좀 적다라는 부분들이 좀 피난처가 되기도 좀 했고요. 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배당 기업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통신주들은 거의 배당 성향을 뭐 많게는 길게 봤을 때는 뭐 70%, 80%까지도 높여야 된다. 높일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투자를 이제 할 게 별로 없으니까요. 이제 뭐 6G 뭐 투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엄청난 투자를 예전처럼 하지 않는다라는 거 감안한다라면 이 돈을 벌게 되면 쪽쪽 이제 배당을 줘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좀 고배당 배당 성향이 계속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최근에 좀 주목받는 게 통신주들이 그동안 주가가 못 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성장 모멘텀이 없는 거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통신주들이 강했을 때는 2G에서 3G로 넘어갈 때, 3G에서 4G, 4G에서 5G로 넘어갈 때 새로운 가입자가 유치된다는 거. 왜냐면 그게 중요한 게 평균 APR 요금제가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런 걸로 이제 약간 모멘텀이 되면서 주가가 움직였었는데 지금은 상승 모멘텀이 없다라는 부분들이 주가 상승을 좀 걸림돌이 되었었다라면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아까 제가 네이버 말씀드리면서 AI 소프트웨어 뭐 관련돼서 최근에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AI 소프트웨어 시장이 커지게 된다라면 AI 클라우드 시장도 같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메타라든지 구글 뭐 이런 기업들, 아마존 마찬가지죠. 아마존 애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미리 투자를 해놓고 그것을 활용하는 부분들이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통신사가 이 클라우드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LG, SK, KT가 다 장악을 하고 있고 또 한 2년 전 뉴스들을 보시면 이제 건설사도 데이터 센터를 투자를 한다. 라는 뉴스들도 나올 정도였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런 뉴스들이 전혀 없었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AI 시장이 커지니까 이 AI 데이터 시장,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높아지는 부분들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통신사들의 새로운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도 좀 주가를 좀 끌어올리게 되는 요소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밸류업 지수에 지난번에 편입된 게 없었죠. 네. 그래서 이 밸류업 지수 이게 뭐냐라고 나왔는데 이게 이제 재산정되면서 여기에 또 편입된다는 거 그러면 또 기관 투자자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KT가 오늘 좀 강하게 상승을 할 수 있었던 요소고 충분히 좀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조금 모아갈 수 있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증시가 안타깝게 K 증시만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방어주,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갖고 있는 통신주들이 조금은 더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유창희 본부장님과 두 번째 종목으로 KT 점검해 봤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모멘텀이 마땅치 않았지만 지금은 앞으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K 증시에서 방어주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자, 두 번째 종목 대응 전략도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유 본부장님 KT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믿을 건 경기 방어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믿어보겠습니다. 믿음에 보답해주기를 기대해볼게요. 자, 현대차증권 한마디 김진만 대표님. 네, 일단 이 종목보다는 내가 가진 종목의 이제 유보율과 그 다음에 이제 부채 비율을 꼭 봐야 된다. 이제 언제든지 유상증자라는 지뢰를 밟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꼭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재무제표 한번 뜯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김진만 대표님의 시장 쓴소리 코너를 하나 만들어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현대차 증권뿐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이슈도 좀 잘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바로 세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김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은요? 네, 아이센스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매번 나와야 나올 것으로 이야기를 했었던 이제 글로벌 이제 빅파마의 여러 가지 협업들이 또 한 번 지연이 되면서 오늘 이제 15% 급락을 했는데요. 일단은 이제 급락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기간 대상으로 이제 IR을 했는데 연속 혈당 측정기를 아이센스의 주요 매출을 갖고 있는 이제 혈당 측정기가 어느 정도 이제 해외 글로벌 빅팜 혹은 유통사에 협업이 돼서 해외를 조금 이제 좀 매출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됐는데 매번 이제 한 작년 11월부터 매번 이제 기대감만 가지고 있었던 게 올해까지 결국에 밀려서 이제 이런 실망 매물이 결국에 출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성장 이연
이연에 대해서 시장은 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유통업체 공급 지원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조금 이제 신뢰도 자체가 좀 많이 하락을 했던 부분들이 주가 하락의 좀 주요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 두세 달 전부터 일라일리가 계속 상승을 하면서 비만약 치료제 관련주들 계속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 이제 비만과 당뇨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부분들이고 분명히 그렇죠. 혈당 측정기도 또 하나 이제 좋은 모멘텀이었었는데 이렇게 이연이 계속 되면서 좋은 시절은 다 가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좀 노이즈가 오히려 비만약이나 이렇게 혈당 측정기 쪽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좋은 시절이 주가를 못 올리고서 지금 주가는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성장성도 많이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 분기마다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거의 성장을 못하는 모습, 오히려 퇴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이연이 된다 하더라도 성장성만 보여줬다라고 하면은 가지고 있는 툴 자체는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게 형성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정말로 이게 매출이 잘 안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이제 헬스케어 쪽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심사 부분에도 맡기는 것 같고 예상 녹록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통과가 돼서 여러 가지 유통이 됐었을 때 성장성 자체는 훼손이 되지 않은 것이라도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아이센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분명히 14,000원대까지 가시게 되면 한 번 정도 바닥을 잡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장에 대한 스토리를 쓰기는 정말로 좋은 상황이고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그런 특정한 포인트 자체는 시장에서 고평가받기 정말 좋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성장 스토리 자체는 그래도 크게 변함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연대 매출만큼 비중을 눌리는 시간으로 한 번 정도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베스트 30 김진만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은 아이센스였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좀 실망 매물이 나온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14,000원 선에서 바닥을 잡고 또 성장 가치가 남아있지만 지금 좀 아쉽다. 오히려 비중을 늘릴 수 있는 시기로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유창희 본부장님의 세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삼성전자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잘 가다가 오늘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좀 하락을 좀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한 3.4% 정도 하락을 했고, SK 하이닉스도 5% 가까운 하락을 보여줬죠. 4.97% 하락을 한 거니까요.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그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뭐 내년에 이미 D램은 좀 가격이 좀 꺾였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낸드마저도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좀 꺾일 수 있다. 뭐 3월 1분기 이후에 꺾일 수 빠르면 1분기 이후에도 꺾일 수 있다라는 좀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되었든 뭐 삼성이라든지 SK하이닉스, 뭐 SK하이닉스는 뭐 HBM 쪽이 매출 비중이 엄청 높아졌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 낸드 쪽도 좀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 낸드가 개선되지 못한다라면 내년에 실적 증가가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또 다시 한번 실적 피크에 대한 우려감으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좀 약세를 띄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미 뭐 이런 얘기는 뭐 어느 정도 주가에 좀 반영됐다. 뭐 이미 모건스탠리가 반도체 겨울이 다시 온다라고 이미 8월 달에 리포트가 나왔었고 관련돼서 이제 주가가 죄송합니다. 9월 추석이죠. 추석 전에 리포트가 나왔었고 관련돼서 주가가 이미 한번 출렁거리기도 했었고 뭐 IT 기기라든지 뭐 컴퓨터 이런 제품의 수요가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D램 가격이 오르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확인된 부분들이 있어서 주가라는 건 미리 좀 선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단기 악재는 이미 주가에 좀 일부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어찌됐든 자사주 10조 매입을 한다라는 거는 주가 하반 경직성을 좀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지난 뭐 5만 원 이탈 지난번처럼 그렇게 갈 가능성보다는 좀 하락을 하더라도 제한된 하락, 그러면 또 반등을 좀 시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엔비디아 쪽으로 해가지고 HBM 공급이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젠승왕이 말을 한 건데 이것 자체는 뭐 다른 언론사가 말을 하는 것과는 신뢰도가 다르다라고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블랙엘이 좀 출시가 좀 지연될 수 있다는 것도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조금 하이닉스를 좀 따라잡을 수 있는 어떤 시간을 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뭐 주가는 약간 출렁거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저는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식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조금 더 그런 관점은 좀 더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유 본부장님과 마지막 종목으로 삼성전자 자세히 점검해 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종목도 대응 전략 한마디씩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김 대표님, 아이센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분명히 부문하면 올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관련된 소비 자체는 조금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장 스토리를 다시 한번 쓰게 되면서 회사들이 조금 한번 믿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문 한 번은 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유 본부장님, 삼성전자 한마디요. 네. 최악은 이제 지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는 개선될 일만 좀 남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지금까지 위인베스트 김진만 대표, 오로라 투자자문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